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8,00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2,621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4배가량, 7배가량, 아니, 4배가 맞죠? 3.5배 정도 되나요? 네, 거의 4배 정도가 지금 되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잘 모르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상화에 따른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 자원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가 총액이 지금 5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PBR, 순자산 비율이 아직도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돼지의 이빨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의 꽃이요, 검붉은 저녁 햇살에 살 흐르는 세월, 잠들지 않는 남도 가사 중 일부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올 때마다 잠들지 않는 남도의 이 피맺힌 가사가 항상 떠오릅니다. 제주도에 오면 돌 하루방을 보실 텐데요. 웃고 있는 돌 하루방,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직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는 수요일 울릉도에 갔다 왔습니다. 장 대표가 왜 뜬금없이 울릉도에 가냐라고 뭘 모르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던데, 울릉도에도 지금 3파전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가 국민의 국정을 못 받고 무소로 나왔고, 저희는 울릉도에서 4선 군의원을 한 분을 영입해서 후보로 내세웠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 나와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혼전양상이라서 어제 울릉도에 가서 힘을 많이 실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도를 또 갈 텐데요. 당분간 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애환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울릉도 북면 면민 체육대회에 갔는데 사회자가 참석자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었어요. 육지로 나가서 지금 참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울릉도에 가니까 우리가 꿈의 섬, 가보고 싶은 섬, 낭만의 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릉도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 아파야 된다. 그 말이 참 저에게 꽂혔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울릉도 주민들, 8천여 울릉도 주민들의 깊은 삶의 애환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종 제가 민원을 청취하고 왔는데,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화려한 제주도 같지만 4.3에 대한 아픔, 그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때의 상처들이 곳곳에 제주도에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 제주 선대위만큼은 4.3 선대위라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아픔, 눈물, 한을 잊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선언한 4.3 외국 병역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부터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지원과 유족 복지 강화 문제 또한 반드시 결실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변화의 훈풍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실력과 진심을 증명한 위성곤 후보가 그 대전환의 기수입니다. 위성곤 후보의 제주 2.0은 제주도의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위성곤 후보가 옆에 앉아 있는데요. 위성곤 후보와 오늘 제가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참 아이디어가 많고 그리고 참 세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위성곤 의원이 축구를 잘합니다. 그만큼 건강도 합니다. 체력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제주도 구석구석을 지치지 않고 잘 뛰어다닐 아주 열정의 남자, 열정의 사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위성곤 후보를 한마디로 압축해놓으면 어떤 유형의 후보일까 했는데 제주형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성곤 후보가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개선 사업에도 아주 관심이 많고 AI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형 후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해낸 후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정국 때는 대표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위성곤 후보가 찾아와서 대표님 우리 제주도 AX 전환 예산 반드시 해주세요.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했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렵지만 대표님께서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이렇게 거의 예산 정국이 끝나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도 AX 대전환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위성곤 후보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성곤이 떠나서 빈 자리는 우리 김성범 후보가 앞으로 위성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서 서귀포 고등학교를 나온 진짜 서귀포 사람 그리고 해수부에서 작별가 굵어서 해수부에 대한 업무 모든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수부 차관까지 했고 제가 들어보니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전재수 장관과 함께 김성범 전 차관께서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추진 능력과 세심한 업무 스타일대로 앞으로 서귀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범 후보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더 컷 유세단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즌2를 합니다. 더 컷 시즌2를 하는데 제주도에는 문대리 의원이 아마 맡을 것으로. 문대리 의원 어디 계시죠? 저 맡기로 했습니까? 네. 그래서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바로 승복하고 제2의 위성군이 되어서 제주도의 승리를 위해서 밑바닥부터 넓은 곳, 좁은 곳 다다니면서 뛰어줄 문대리 의원에서 아름다운 좋은 마음씨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대리 의원에게도 큰 박수 드립니다. 네. 김한규 도당위원장한테는 박수 안 쳐도 됐어요. 나중에 제가 네, 박수! 네. 제주공감위원장으로 헌신하신 김민호 명예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대위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공천도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선거운동도 네거티브 남 탓으로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우리 지역의 발전 정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 공약들을 찾아보며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할 텐데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나 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희로서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부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설령 조금이라도 유리할지라도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더 긴장감을 갖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또 긴장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있는 이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전략자산이다 어쩌다 이러는데 저는 그 말에 그렇게 썩 흔쾌히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한 상식적인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인물과 실력에 따라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의힘 문법에는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무 선대위입니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물도 없고 소통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국민들도 하시고 국민의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어게인 내란 공천, 개엄 옹호 내란 후보, 민생 발목 개엄 폐기, 네거티브 소음공해, 고집불통 국민 무시, 이런 것이 국민의 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세력과는 어떠한 절연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공소취소를 내세워봤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동안 조작 기수가 그렇게 많았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아? 그렇게 뒤에 부린 것이 많고 그렇게 생기는 것이 많아? 이렇게만 국민들에게 인식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작 기술을 남발을 했으면 그것을 숨기고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전 투구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6.3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단순 망상이 아니라 내란의 치밀한 설계에도 열심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평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강원도 오음리에 제2차 수집소의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몇 사람을 구속하고 가두고 감금하고 뭐 이런 것이 실제로 계획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들을 충분히 하기에 충분한 그런 보도가 어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은 더 해봤자 저도 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계몽령이라고 그렇게 윤석열 얘기했는데 이게 계몽령입니까? 계몽령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람 붙잡아다가 꽃게밥 만들고 가두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계몽령입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성도